여러분, 한 사람이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인생의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건 죄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폭력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과 빈곤이 뒤섞인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 대가로 받은 형벌은 징역 5년. 하지만 탈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형량은 늘어나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을 마친 후 출소한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하룻밤 묵게 된 곳 미리엘 주교의 집. 그는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지만 헌병들에게 붙잡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말합니다. 나는 이 은그릇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은촛대를 안 가져갔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리고 은촛대 2개를 추가로 장발장의 손에 쥐어줍니다. 미리엘 주교의 용서를 통해 장발장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자비를 경험합니다. 벌이 아닌 자비, 처벌이 아닌 구원.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 이후 그는 신분을 바꿔 정직한 노동자,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시장이 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인물, 경찰 자베르. 자베르는 세상을 단순하게 봅니다. 법은 절대적이다. 죄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에게 장발장은 갱생한 인간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죄인일 뿐입니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 판틴.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던 판틴은 숨겨둔 딸 코제트를 위해 돈을 법니다. 결국 해고되고 병들고 거리로 내몰립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그녀는 아이를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이를 뽑고 마침내 몸까지 팝니다. 판틴은 타락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타락당한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 장발장은 그녀의 딸을 찾아 나서고 잔인한 여관주인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받던 코제트를 구해 자신의 딸처럼 키웁니다. 성인이 된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마리우스는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생. 혁명가들과 함께 불의한 사회에 맞서 1832년 6월 봉기에 참여합니다. 바리케이드 위에서 젊은이들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지만 혁명은 실패로 끝납니다. 마리우스도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습니다. 마리우스를 발견한 장발장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겁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를 통해 배운 사랑과 용서를 처음으로 완전히 실천한 겁니다. 장발장의 선행을 직접 목격한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장발장은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세상을 떠납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우선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등장한 장면부터 소개해 볼게요. 레미제라블의 시작 시점은 1815년 전후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으로 완전히 지쳐있던 때예요. 뮤지컬 첫 장면을 보면 죄수들이 무거운 배를 끌며 노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장발장은 죄수 번호 24601로 등장합니다. 군함은 많이 필요했고 돈과 인력은 부족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죄수 노동이었죠. 죄수들은 항구에서 군함을 이동시키고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고 밧줄로 배를 직접 끌며 노동했어요. 이건 거의 노예 노동에 가까웠고 많은 죄수들이 병들거나 죽었습니다. 그 전쟁은 영웅의 전쟁이 아니라 약자를 갈아넣는 전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시작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단어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쫓겨났고 귀족 사회는 무너졌고 프랑스는 새로운 나라가 된 듯 보였죠.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후에서 시작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나폴레옹이 무너지자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해요. 프랑스가 또 혁명하면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왕정복고입니다. 프랑스에는 다시 부르봉 왕가가 돌아옵니다. 혁명으로 무너졌던 왕이 돌아오고 귀족도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 세금 부담, 참전 군인들은 버려짐.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정복고는 우릴 위해 싸운 적도 없는 왕이 돌아온 시대처럼 느껴졌죠. 장발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혁명은 끝났고 전쟁도 끝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사회. 이것이 레미제라블의 출발점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는 산업화의 초입에 들어섭니다. 공장은 늘어나고 도시는 커졌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없었고 실직은 곧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팡틴의 이야기는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녀는 산업화 초기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6월 봉기.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리케이드의 혁명.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프랑스 대혁명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1832년 6월 봉기입니다. 콜레라의 확산, 식량난, 실업, 정부의 무능. 이 모든 것이 겹쳐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그러나 이 봉기는 소수의 희생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말합니다. 혁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저항은 반복된다는 것. 레미제라블은 승리의 혁명을 그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혁명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 싶었던 것. 위고는 과거의 혁명을 찬양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혁명은 왜 가난을 끝내지 못했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는 인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빵을 훔친 남자, 버려진 여자, 착취당한 아이, 거리에서 쓰러진 학생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역사소설이면서 동시에 사회고발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는 개인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